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빗물 잘 빠지라고 도로에 뚫어놓은 배수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서 선원 한 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엔트리 등록을 마감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등록했지만 북한은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낙태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이후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정모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임신부들의 낙태를 도왔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돼 낙태죄 등으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의사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 달 뒤 열린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에 따라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낙태죄 무죄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이나 의사에게 내려진 첫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검찰도 헌재 결정 이후 낙태죄로 입건된 여성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기준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지 12주가 안 돼 낙태 시술을 한 미성년자에게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이 같은 판결과 처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시내 도로 곳곳에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뚫어놓은 구멍이 있습니다. 빗물 빠지라고 일부러 뚫어놓은 건데 사고 위험이 있는 데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중간에 성인 주먹보다 큰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30cm 정도. 지난달에는 이 구멍에 7살 유치원생이 다리가 빠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는 발이 걸려 이렇게 빠져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혼자 빼지도 못해요. 그랬는데 제가 억지로 이제 빼다가 이제 다리가 긁혔죠. 이 구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가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제 발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꽤 크고요. 깊이는 제 팔꿈치가 모두 들어가고도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포토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광주 동구청이 배수를 위해 일부러 뚫어놓은 배수 구멍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장마철 등에 대비해 빗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둔 겁니다. 도로 침수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걸리고 그러면 넘어지고 하니까. 광주 동구처럼 자치단체가 뚫은 곳들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뚫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배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서 구청이나 이쪽에 연락하기보다도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경우가. 하지만 공식적인 도로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 어디에 몇 개나 뚫려 있는지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들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제서야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다 정치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수요 조사 후에 이렇게 지금 주민들에 대한 위험상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 한다면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도로의 배수구멍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다 납포된 중국 어선에서 선원 한 명이 달아났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바다로 뛰어든 이 선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안가에서 1km 떨어진 해상입니다.
2000톤급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중국어선 한 척이 해상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달 29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적발돼 목포로 압송됐습니다. 중국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중국인 선원 37살 A씨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무궁화 지도선이 관리를 하죠. 예, 오전에 점검을 하고 그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서해어업관리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중국인 선원은 대낮에 바다로 뛰어내린 뒤 구명안을 타고 1km 떨어진 육지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한 중국인 선원은 제대로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콘크리트 옹벽을 넘어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어수선했어요. 뭐 경찰 차들도 좀 오고 뭐 가게에서는 그냥 뭐 CCTV만 조금 보고 왔어요. 그냥. 어제 밤새 수색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중국 선원이 탈출할 때 입었던 바지와 셔츠 등 옷가지가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서해업관리단은 도주한 중국 선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수영대회 감상법. 오늘은 불과 2초 만에 찰나의 예술 연기가 펼쳐지는 다이빙 경기를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이빙대에서 힘차게 도약한 선수가 고난도 예술 연기를 선보이며 불과 2초 만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공중회전과 몸비틀기 등의 연속 기술을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획득합니다. 다이빙은 체조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됩니다. 도움닫기와 안정성, 입수 자세 등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미적인 요소까지 감안해 종합 점수가 매겨집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가진 미적 아름다움을 좀 표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물책임이 적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감탄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빙은 1904년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스프링보드와 플랫폼 등 13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그동안의 경기 결과를 보면 중국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시 체육회 권하림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아람 등 8명의 국가대표가 광주 수영대회에 출전해 메달권에 도전합니다. 북한 선수단이 극적으로 참가할 경우 김미래와 김국향, 현일명 등 3명의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이제 저희와 반대로 또 남자 선수들보다는 여자 선수들이 강세거든요. 김국향 선수라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따고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의 다이빙 경기는 개막일인 12일부터 9일 동안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지만 엔트리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북한은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는 오늘 엔트리 등록을 마감한 결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보다 많은 194개 나라에서 7,500여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북한은 엔트리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개막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줄 예정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각국 선수단이 광주에 도착합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전 선수촌 개소식이 열린 뒤 독일 선발대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네덜란드 선수단 등 100여 명의 선수들이 잇따라 입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에도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14개 나라 180여 명의 선수들이 차례로 선수촌에 짐을 풀 예정입니다. 철강업계가 비상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당국이 드론을 이용해 배출량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기체가 나오는 굴뚝 옆에 드론이 떠 있습니다. 고로 비상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측정을 통해 전체 고로의 비상밸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추산한 결과 광양제철소는 3톤에 가까웠고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도 1톤을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고로 오염물질 배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철강업계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장시간 동안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제철소 관계자 등은 검증되지 않은 측정 방식으로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민관협의체는 측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측정 방식과 분석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은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분리해서 하는 방식, 그 방식도 적용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협의체는 최종 논의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2차례 정도 추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라남도는 협의체 운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청문 결과를 받아들여 당초 예고했던 영업정지 10일이 아닌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제철소의 처분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광군이 185억 원을 들여 만든 영광 해수 온천랜드가 운영난에 허덕이다 원가의 35% 수준의 민간업체로 매각됐습니다. 영광군은 광주의 한 부동산 업체에 영광 해수 온천랜드를 68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해수 온천랜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탕과 해수 풀장 등을 갖추고 지난 2010년 개장했지만 한 해 수입은 3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7년간 관리비는 5억 원이 넘게 드는 등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금까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지만 일본이 한국 경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선 만큼 불매 운동의 대상을 일본 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4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